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KF-21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데요. KF-21 전투기의 아픈 손가락,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잠수를 타버리는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금액 8천억 원은 국가 단위에서는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기껏 단축한 KF-21 전투기 양산 일정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단위이긴 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8월 달 안에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현지 생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칫 서류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에게 6월 말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도 있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확정을 지으려고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을 주축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예상되었던 반응으로 현금 지불이 어려우니 현물을 납부한다거나 아님 납부 일정 자체를 미뤄달라고 예상했었지만 인니는 예상되는 시나리오 전부를 완전 부셔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예상에서 아예 한술 더 떠 납부 계획 통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그것도 심지어 군사협력 관계에 직결된 무기체계의 거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못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왜 아직까지 진상짓을 부리는 인도네시아를 내치지 않느냐, 원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그냥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비즈니스처럼 단칼에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지만 대한민국과 인니의 공식적 수교는 1973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으며 경제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니에 진출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측면에서 상호교류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니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해군, 함정, 항공기 등을 도입하면서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들어진 군용 항공기인 KT-1 웅비를 17대 도입해 지금까지 기본 훈련기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니는 최초로 T-50 22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한 나라이며 해군 쪽에서는 대한민국 대우조선 해양과 인니의 합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중배 수량 기준 1580톤 규모로 개량 공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니는 주요 수출 품목에 군수 장비가 포함될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니를 끌어들인 이유도 지금까지 함께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KF-21 전투기지만 처음 보람의 개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반발이 작지 않았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자 모두들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정도뿐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최초로 결정한 게 2002년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음속 전투기는 방산 강대국들이 해당 기술을 극비로 다뤄지며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KF-21 전투기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6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국산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KF-21 CJ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순간까지도 해당 주장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행사했었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진들은 이런 주장들 때문에 하나의 보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인데요. 인니가 개발 비용 20%,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KF-21 전투기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기술력도 충분했었으나 해당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위험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개발이 추진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KF-21 전투기 개발에 단 1%의 기여도 하지 않았고 개발 분담금 역시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KF-21 전투기의 사업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마치 자신들이 KF-21 전투기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국 여론을 선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 마음대로 KF-21 전투기의 양산형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런 형태는 이미 선을 넘었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초도 비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분담금을 미납 중인데요. 2023년 8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8천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1년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천억 원의 금액을 제외해준 금액인데요. 2021년 인니는 대한민국과의 정상회담에서 KF-21 전투기 시제 1호기의 출고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F-21 전투기 개발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었으나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인도네시아란 나라에 지친 상태였고 어차피 인니가 빠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한두 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인니를 내쳐버리고 함께하자고 요청한 폴란드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만약 8천억 원 때문에 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칼을 빼내 인니라는 나라를 잘라내버릴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